특검은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개선장구처럼 활개치던 숙에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계엄 구상 시점도 2022년 11월로 앞당겨 공소장에 적시하며 기획 준비 단계의 윤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지으려 한 내란 세력의 흔적까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법정에서 공개함으로써 그날 윤석열 내란 정권의 민낯을 국민 앞에 밝혀냈습니다. 특검은 군 검찰 협업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긴 만큼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공수유지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포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겨눈 범죄입니다. 국민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총뿌리를 들이댄 반역이었습니다.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정의의 법정 앞에 세우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할까 두려운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할 생각 말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를 마치고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등 3명의 전현직 의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이들 3명의 자택과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등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은 오히려 경찰 수사에 혼란만 줄 뿐 통일교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의 금품수수 의혹은 통일교 권성동, 김건희로 종교분리 원칙 훼손과 국정농단과는 그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더구나 오늘 오전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 의혹은 국민의힘으로 더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2022년 대선 직전 국민의힘 영남권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대선을 4월 남긴 3월 6일에는 통일교 산하 영남권 간부들이 해저터널의 시작점인 부산을 방문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면담해 한일 해저터널의 적극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고 대선 이틀 전에도 또 다른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해당 의원에게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 보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야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통일교 연루 관련자들의 의혹을 명백히 밝혀 정교분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훼손해온 거악을 뿌리 뽑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할 생각 말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박성재 법무부의 박근혜 판결문 분석, 제2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탄핵 회피 매뉴얼이었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행태는 단순한 변호인 노릇을 넘어섰습니다. 여태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국가 조직을 동원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생존 전략을 짠 작전 세력에 가깝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적시한 공소장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법무부 조직을 총동원해 불과 석 달 사이 10건의 대응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준석 명태균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마자 쟁점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고, 김건희 500만 원 돈봉투 보도가 나오자 즉각 대응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문건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 판결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처벌 사대를 악용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탄핵 회피 매뉴얼과 벅꾸라지 지침서를 국민 열세로 집필해준 명백한 정황입니다.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과 10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에 이병주 전 법무부 공군 형사과장으로부터 피의자 진술과 영장 내용까지 상세히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통 라인은 열려 있었고 수사기밀은 실시간으로 장관에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건희 부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박 전 장관이 지키려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아니면 윤건희 부부의 안위입니까?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헌신착처럼 내던진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오늘 활동을 종료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했습니다.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은 김건희 특검은 법무부가 작성한 공천 개입 회피 매뉴얼이 실제로 윤건희 부부에게 전달되었는지, 박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어떤 수사 무마 지침이 오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국정농단을 방조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